양규의 곽주선 탈환 소식이 들리자 성종은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하였다. 아, 그곳이 유일한 우리의 후방기지였는데 양규 이놈이 끝까지 내 발목을 붙잡는구나. 기지는 빼앗기고 계책을 내는 한기마저 죽었으니 이제 무엇을 의지하여 고래를 칠 것인가. 머리를 싸매며 한참이나 고민하던 성종이 이윽고 명하였다. 서경은 두고 곧장 개경으로 향할 것이다. 거기서 어린 고려왕만 잡는다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야일 정로가 걱정하며 말했다. 곽주를 빼앗긴 데다 후방에서는 양규가 칼을 겨누고 있는데 그 뒷감당은 어찌하시려 합니까? 게다가 우리의 군량이 바닥났습니다. 고려군은 청야전술을 쓰기 때문에 약탈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곳 서경을 함락하지 못한 상태로 개경까지 간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성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된 이상 이판사판이다. 나는 개경으로 갈 것이다. 한편 고려조정은 걱정이 태산 같았다. 거란의 성종이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국경을 넘은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 이후의 소식을 알 수 없어 모두가 안절부절 못하였다. 보이지 않는 적이 더 무섭다 했던가. 신료들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지만 벌써부터 항복을 생각하는 자들이 생겼다. 그런 중에 지체문이 달려와 전쟁의 상황을 보고하였다. 폐하, 거란이 흥화진을 우회하여 강조의 30만 대군을 무너뜨리고 지금은 서경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일이 워낙 급박하여 소장이 달려와 이렇게 보고드리옵니다. 현종은 매우 놀랐다. 서경이 무너진다면 다음은 황도가 있는 이곳 개경이 아닌가. 어찌 거란이 그토록 빨리 움직인단 말인가. 신료들은 더 놀랐다. 참아하지 못했던 그 말을 입 밖에 꺼내었다. 폐하, 일이 이렇게 되었다면 서경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항복한다면 일이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신료들이 항복이란 말을 하니 현종은 눈앞이 아득하였다. 항복이라니, 그대들은 짐이 황위에 오른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그런 말을 입에 담는단 말인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현실이옵니다. 우리의 희망은 강조의 30만 대군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졌는데 누가 있어 거란을 막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항복한다면 거란의 군사들은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고려가 어찌 거란에게 항복을 할 수 있단 말이오. 대국인 송나라도 거란의 공격을 막지 못하여 황도가 위험했었습니다. 그런 송나라를 굴복시키는 거란입니다. 우리 고려가 결코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옵니다. 현종은 얼른 결정을 못하고 그저 답답한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였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섰다. 우리는 거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구려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극복하였습니다. 고구려의 후예인 우리가 항복이라니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종은 그 말이 너무나 반가워 누군가 보았더니 강감찬이었다. 오, 강감찬 장군, 그대의 말이 내 뜻과 꼭 같소. 옥자에 앉자마자 오랑캐에게 항복하는 군주로 남을 수는 없소. 나는 거란과 싸워서 이기고 싶소. 신료 하나가 나서 강감찬의 말을 반대하였다. 누군 항복이 좋아서 하자는 것입니까? 싸우려 해도 군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군사들이 강조 장군에 편입되어 30만 대군을 이루었는데 지금 그들이 모두 무너졌으니 무슨 군사로 싸운단 말입니까? 그때 한 장수가 다급히 달려와 보고하였다. 양규가 곽주성을 되찾았다 하옵니다.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던 현종에게 그 말은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오, 양규가 흥화진을 지킨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곽주성까지 탈환했단 말인가? 강감찬도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우리는 예부터 위기가 오면 반드시 영웅이 나타나 나라를 구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상황입니다. 폐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신료는 물러서지 않았다. 문제는 거란의 40만에 이르는 대병이 이곳 개경에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쳐들어온다면 그때 누가 저들을 막을 것입니까? 강감찬이 답했다. 저들이 실질적으로 함락한 성은 단 하나도 없어이다. 그렇다면 저들의 보급로가 없다는 것이요. 아무리 군사가 많다 하나 먹지 않고 어찌 싸우겠소. 강감찬은 현종을 향해 무릎 꿇어 호소하였다. 폐하,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오늘의 일은 그 죄가 강조에게 있으니 근심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군세각 중과부적이니 그 예봉을 피했다가 서서히 이길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지체문이 나서 강감찬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다. 폐하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장이 목숨을 다하여 폐하를 지킬 것입니다. 현종은 드디어 결심하였다. 좋소, 나는 거란 놈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오. 1010년 12월 28일 밤에 왕이 후비와 함께 거란군을 피하여 남쪽으로 갔다. 하지만 항복을 주장했던 신료들이 보이지 않았다. 현종이 물었다. 왜 사람이 이들뿐인 것이오? 신료들은 다 어디로 갔소? 강감찬이 분한 얼굴로 답했다.
모두 밤을 틈타 어디론가 달아났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제 살 길을 찾았을 뿐 나라의 안위에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현종은 금군 50명이라는 초라한 병력의 호위를 받으며 피란길에 올랐다. 처음 겪는 그 험난한 길이 현종에게 쉬울 리 없었다. 지칠 대로 지친 데다 배고픔까지 밀려와도 따르는 이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적성현에 이르자 호위하던 지체문이 말했다. 폐하, 모든 이들이 많이 지쳤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가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현종이 허락하자 지체문은 인근의 민가를 알아보고 홀로 사는 노파의 집을 하나 구했다. 우리는 괜찮지만 폐하께서 많이 굶으셨소. 밥과 찬을 좀 내어준다면 훗날 큰 상을 내릴 것이오. 하지만 노파의 집이라고 양식이 넉넉하지 않았다. 평소 먹는 것들을 내어 나름대로 찬을 만들어 보았지만 현종에게 그 거친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나는 김치향의 암살 위협을 피하기 위해 절강컴컴한 땅굴 속에서 숨어 살았으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되어서는 또 오랑캐를 피해 이곳까지 이르렀구나. 문득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서러운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현종은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런데 밖에서 혼란한 소리가 들렸다. 현종이 놀라 나가보니 한 무리의 군사들이 몰려와 칼을 겨누고 있었고 강간찬과 지체문이 얼마 되지 않는 금군과 함께 맞서고 있었다. 강간찬이 성난 목소리로 꾸짖었다. 너희들은 누구길래 감히 폐하께 칼을 겨눈단 말이냐? 그들 중 하나가 지지 않고 대꾸했다. 잘하고 있는 왕을 끌어내리고 남의 자리를 꿰찬 자는 욕도라 하지 폐하는 무슨 얼어 죽을 폐하란 말인가? 그들은 목종을 추종하는 무리였다. 강감찬은 그 말을 참지 못하고 칼을 뽑았다. 고려백성이 되어 감히 폐하께 그따위 말을 하다니 내 결코 너희들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 말과 함께 강감찬과 지체문이 반군을 공격했다. 반군의 숫자가 몇 배나 되어 그들도 지지 않고 맞서 보았지만 두 명장에게는 될 일이 아니었다. 겁없이 싸우다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자 나머지 병사들은 전의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멀리서 또 한 무리의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이쯤 되니 지체문이 나서 말했다. 아무래도 군사가 더 있나 봅니다. 이곳은 소장이 어떻게든 막을 테니 장군께서는 폐하를 모시고 어서 떠나십시오. 강감찬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장군께서 용맹하다 하나 혼자서 저들 모두를 당해낼 수는 없어. 나도 여기서 끝까지 싸우겠소. 둘은 그렇게 의지를 다지고 밀려오는 대병에 맞서 싸우려 했다. 그런데 멀리서 달려오던 그들은 다름 아닌 반군들을 공격했다. 안 그래도 어지럽던 반군들은 그 공격을 당해내지 못했다. 모두 죽거나 흩어져 달아나 버렸다. 도움을 준 무리 중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현종을 눈물로 아련하였다. 폐하, 신 하공진이옵니다. 이제 심려치 마시옵소서. 신에게 약간의 군사가 있으니 폐하를 보호할 것입니다. 현종이 크게 기뻐하며 그의 공을 치하하였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큰 낭패를 볼 뻔했소. 헌데 거란군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 알고 있소. 하공진은 아는 대로 보고하였다. 거란은 서경성 공격을 포기하고 우회하여 개경으로 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소. 그렇다면 개경은 지금 어찌 되었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한찬이 말했다. 일이 그렇게 되었다면 추격병들이 올 것입니다. 이곳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니 속히 이동해야 하옵니다. 하공진이 말했다. 저들은 훈련된 기병입니다. 아무래도 저들의 추격을 따돌리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소? 신이 가서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어보겠습니다. 그 사이 폐하께서는 속히 안전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현종은 허락하지 않았다. 아니되요. 잔인하기로 소문난 그들에게 홀로 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는 것이오. 짐이 어찌 신하를 그런 사지로 보낼 수 있겠소. 지난날 서희도 홀로 적진으로 가 나라를 구해 싸웁니다. 오늘날 신 하나 죽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아무 걱정 마시고 어서 길을 떠나십시오. 모두가 그 말에 동의하니 현종은 눈물을 머금고 다시 남쪽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한편 서경을 함락하지 못한 거란은 곧바로 개경으로 쳐들어왔다. 그런데 궁궐에는 아무도 없었다. 성종이 너무 기쁜 나머지 전에 없이 큰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 보아라. 내 생각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고려의 수도를 장악할 수 있는데 너희들 말대로 돌아갔다면 어찌할 뻔했느냐. 야율 종로가 감탄하며 말했다. 역시 폐하의 헤아림은 신들이 감히 따를 수가 없사옵니다. 하옵고 우리 군사들은 그동안 굶주림에 지쳐있어 싸웁니다. 이제 고려의 수도를 점령했으니 군사들이 기뻐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종이 그 말을 얼른 알아듣고 흔쾌히 명을 내렸다. 개경의 궁궐과 민가에 있는 것들은 모두 너희들의 것이다.
가서 너희 마음대로 하거라.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거란 군사들이 크게 환호성을 지르며 미친 듯이 달려나갔다. 그동안의 고난에 복수라도 하는 듯 약탈은 물론 궁궐과 민가를 모조리 불태우고 백성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고로사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신의 이년 봄 정월 을해 초하루 거란주가 개경에 들어가 태묘, 궁궐, 민가를 불살라서 모두 탔다. 이날 왕은 광주에 묵었다. 성종이 말했다. 고려왕을 잡기 전에 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주림배를 채웠으면 다시 시작하자. 야율종로가 말했다. 비록 우리가 개경을 점령했다고는 하지만 남쪽은 멀고 북쪽의 성들도 건재합니다. 겨우 개경을 얻었는데 이를 버리고 또 남쪽으로 이동한다면 틀림없이 양규가 곽주성을 되찾은 것처럼 이곳 개경에 또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돌아갈래야 갈 곳이 없게 되는 위태로운 처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곳에 마냥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 이번에도 이판사판이다. 문제는 가면서 해결하자. 그때 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폐하 양규의 700결사대가 인주무로대에 우리 군사들을 공격하여 2000명을 죽였고 열이첨의 1000과 이수의 2500명 또한 양규의 결사대에 당했다 하옵니다. 성종은 정신이 아득하였다. 뭐라 양규의 700결사대가 무엇이기에 그 많은 우리 군사들이 당했단 말이냐.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다. 폐하 귀주의 별장인 김숙흥과 중랑장 보랑이 우리 군사를 공격해 1만여 명이 죽었다 하옵니다. 성종은 그 말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다. 보고하는 자가 조심스럽게 다음 말을 꺼냈다. 폐하,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라니 그것이 무엇이냐?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양규와 김숙홍이 힘을 합하여 연합군을 결성했다 하옵니다. 그 말에 성종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야율종로가 말했다. 상황이 그러하다면 이곳에 있다가는 양규의 연합군사들이 우리를 포위 공격할 것입니다. 속히 결단을 내리지 않으시면 이를 크게 그르치게 되옵니다. 결단이라니 무슨 결단을 내리란 말이냐.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우선은 군을 철수하고 다음을 기약하시옵소서. 고려는 다음에 또 공격하면 됩니다. 다음이라니 다음이 어디 있는가. 이곳까지 와서 군을 철수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짐은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어차피 이판사판이라 했다.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성종도 얼른 현종을 추격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개경에 머물며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폐하 고려왕이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사신이라니 이름이 무엇이라 하던가. 하공진이라 했습니다.